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유럽에서 넷플릭스 순위 계급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흑백 요리사 8회에서 10회 방영 후 플리스페트롤 순위가 올라왔는데 넷플릭스 전세계 순위가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플리스페트롤이 어떻게 순위를 정하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에서 각 나라별 순위를 보내오면 플리스페트롤은 각 나라의 순위에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1위를 한 드라마 영화에 5점, 2위는 4점 이런 식으로 시청 인구와 시청 시간과 관계없이 1위국이 많으면 전세계 순위가 올라갑니다. 결국 인구 10만의 국가 1위와 인구 14억의 국가 1위에 동등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순위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나라가 종합 1위를 하는 식입니다. 반면 넷플릭스 주간 순위는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눠서 국가에 상관없이 실제 얼마나 많이 시청했나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1일 플리스페트롤 순위와 넷플릭스 주간 순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넷플릭스 주간 순위에는 흑백 요리사가 비영어 1위, 전세계 통합 4위권인데 오늘 발표한 플리스페트롤 순위는 전세계 10위권입니다. 플리스페트롤에서 계속해서 흑백 요리사가 중하위권인 이유는 나라별 시청 시간에 관계없이 나라별 순위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플리스페트롤 각 나라별 순위표를 보면 정말 소름 끼치고 재밌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건 뇌피셜도 아니고 그냥 팩트입니다. 우리는 흑백 요리사 8화에서 10화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화에서 갑자기 각 팀에서 방출자를 만들어 3명의 팀을 만들어 시합을 시키는 장면을 보고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와 플리스페트롤에서 K 컨텐츠에 대해 흑백 요리사와 같은 계급 컨텐츠 전쟁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넷플릭스와 플리스페트롤이 어떻게 소름 끼치는 불공정 경쟁을 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흑백 요리사는 전세계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서 분명히 프로 불편러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쇼를 저 따위로 만드니 순위가 떨어지지. 이런 프로 불편러들은 이제 넷플릭스와 플리스페트롤 순위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흑백 요리사 히트맵을 보면 몇몇 나라에 흰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이 쇼가 크게 인기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아시아의 붉은색과 비교하면 확연합니다. 그런데 각 유럽 나라의 순위에 들어가면 충격적인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럽 나라의 키즈 컨텐츠의 흑백 요리사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이 유럽 나라에서 대부분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 흑백 요리사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키즈 컨텐츠는 플리스페트롤 전체 순위에는 제외됩니다. 이유는 키즈 컨텐츠에서 1위여도 드라마 쇼 부문에서 순위에 들지 못하면 순위 점수에서 빠집니다.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키즈 컨텐츠로 집계된 시청시간은 쇼 드라마 시청시간에서 제외되면서 각 나라의 쇼 드라마 순위에서 순위권에 올라가야 할 시청시간이 반토막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쇼 드라마 순위와 키즈 컨텐츠 모두 1위인데 키즈 컨텐츠 시청률로 나누기 때문에 쇼 드라마 시청률이 반토막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드라마 쇼 부문에서 1위이기 때문에 플리스페트롤 점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지만 키즈 콘텐츠로 나뉘어진 유럽에서는 순위 점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내놓으면 또 프로 불편러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전체 관람가는 모두 키즈 콘텐츠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건데 또 억지를 부리고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넷플릭스와 플리스페트롤이 공정한 게임을 할까요? 우리나라 영화 콘텐츠 6위에 있는 일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건 기동전사 건담 S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키즈 콘텐츠에 없고 영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위에 6위에 잡히고 있습니다. 키즈 콘텐츠에 있으면 이 애니메이션은 영화 순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건담이 키즈 콘텐츠에 없고 우리나라 영화 부문에 떡하니 있을까요? 이유는
이 애니메이션이 전체 관람가가 아니라 12세 이상 관람가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애니메이션이 12세 이상 관람가가 맞을까요? 같이 방송되는 아마존 프라임에선 이 애니메이션이 전체 관람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선 12세 이상 관람가이기 때문에 영화 순위에서 보입니다. 과거에 일본 순위를 보면 한국 콘텐츠가 장악했던 순위가 요즘 한국 콘텐츠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 보지 않기 운동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넷플릭스가 꼼수 순위 집계 방식으로 바꾸면서입니다. 일본 콘텐츠는 대부분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까지 짧은 콘텐츠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야심차게 내놓은 극악여왕이 일본에서만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실행시간은 우리나라 드라마 비슷하게 1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회차가 단 5회입니다. 반면에 엄마 친구 아들은 회차당 70분 이상이고 무려 14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단순 산수로 60분을 5로 나눈 시청수와 70분을 14로 나눈 시청수, 결국 일본 드라마는 12 시청수, 한국 드라마는 2.4 시청수. 무려 10배의 시청수 차이로 일본 드라마가 시청수가 높게 나옵니다. 제가 누차 이 넷플릭스 순위 방식을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스페트롤 오늘 날짜 1위 드라마에 올라있는 미드 우린 반대야를 9위에 올라있는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해도 같습니다. 우린 반대야는 실행시간이 30분도 안되며 10회입니다. 결국 산수로 계산해도 우린 반대야는 3시청수가 나오지만 위에 계산했듯이 K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은 2.4 시청수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환원, 킹더랜드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K 콘텐츠가 전세계 1위를 하기 시작하자 철저하게 16회 실행시간에 60분이 넘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견제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순위집계 방식을 바꿔 계속해서 인기도 없는 미드를 1위로 만들기에 혈안이 되고 있고 프리스페트롤도 꼼수 순위집계에 이젠 키즈 콘텐츠 분리라는 이상한 수법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년 5월 전으로 돌아가서 순위가 이전 방식이었다면 엄마 친구 아들이나 경성 크리처, 흑백 요리사 모두 순위 상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귀에 딱지가 생기게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넷플릭스가 내놓은 순위에 현혹되어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미드에 밀린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해외 시청자뿐만 아니라 국내 시청자 또는 국내 언론들까지 가스라이팅 당하며 스스로 우리나라 컨텐츠 위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폄하하려는 세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비단 넷플릭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제작비 2조 미드 반제장 힘의 반지와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K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류로 1위에 오를 찰나에 거의 3주를 나라별 전체 순위가 공개되지 않더니 12회차가 딱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갑자기 오류가 수정됩니다. 왜 K드라마가 미드를 추월할 찰나에서 이런 이상한 오류가 반복될까요? 우연히 계속 겹치면 우연이 아니라 뭔가 꼼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린 흑백 요리사의 8회에서 10회를 보면서 불공정하다고 K 컨텐츠에는 분노하면서 넷플릭스나 프리스페트롤이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에는 분노하지 않고 방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유럽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고 있고 작년에 한류 전시회까지 열며 한류가 뜨거웠고 K드라마 영화에 가장 빨리 반응했던 영국 순위도 너무 미스터리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키즈 컨텐츠에서 흑백 요리사가 1위에 올라 있는데 영국에서는 흑백 요리사뿐만 아니라 드라마 쇼 순위에서 신규 컨텐츠 경성 크리처도 순위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내피셜이지만 넷플릭스나 프리스페트롤이 영국 순위에서 K 컨텐츠를 순위에서 고의로 제외시키거나 영국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것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넷플릭스가 꼼수 순위 집계 방식으로 바꾸면서 프리스페트롤에서 이상한 조짐이 있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프랑스령 3개의 섬나라들을 순위 국가로 새로 등장시켰습니다. 그 나라들은 프랑스 깃발을 달고 있는 인구 10만에서 30만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프리스페트롤은 국가 순위가 중요해서 인구 10만의 1위와 인구 14억의 1위에 똑같은 점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이 세 나라를 갑자기 순위에 올린 이유는 미드 순위를 올릴 때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측했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본 결과 이 세 나라의 1위 드라마 영화는 무조건 미드가 1위입니다. 오늘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고릴라를 보았는가?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슈퍼볼 게임에 고릴라 인형을 쓴 사람이 경기장 주변을 계속 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슈퍼볼 경기에 열중한 시청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경기장에 나타난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의 글로벌 OTT들과 순위 집계 사이트는 우리와 세계인들이 컨텐츠에 열광하는 사이에 고릴라를 풀어놓고 우리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맹점을 이용해서 미드를 전 세계 최고의 컨텐츠라고 띄우고 K 컨텐츠를 죽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인의 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좋아하면 세계인도 좋아했고 세계인이 좋아하면 한국인도 좋아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플래시페트롤 순위에 1, 2위에 오르고 있는 미드를 재밌게 열광하며 본 적이 있었나요? 재밌으면 모두가 봅니다. 그런데 요즘 왜 아시아와 북미, 유럽의 순위는 왜 이렇게 괴리가 있을까요? 세계인들의 시각이 갑자기 아시아용과 서양용으로 나뉘었을까요? 이것은 글로벌 OTT와 글로벌 순위집계 사이트의 가스라이팅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흑백 요리사의 불공정함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진짜 불공정한 글로벌 OTT와 꼼수 순위를 쓰는 플래시페트롤에 분노해야 할 때입니다. 또 우리나라 글로벌 OTT가 빨리 나와서 공정한 경쟁 속에 홍보도 예고편도 지역별 차별 방영도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